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물어봤죠.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선의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도박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손해방지라든가 고지 의무, 면책사유는 다 들어가죠. 약관 설명 의무는 선의성 유지하고는 거리가 멀죠. 보험자에게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1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보험계약에 부합계약서하고 관계가 없는 것하고 나와 있죠. 자, 일반적 부합계약서는 것은 계약의 내용이 정형화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이고 기술적 계약을 맺어야 되고 타신을 상대로 대량 의료 체결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정형화가 돼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계약자의 이해관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버리면 부합계약을 하면 아니 되겠죠. 각각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부합계약성과 관련이 없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보험계약법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하고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성은 사회성,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2번 틀렸죠? 자, 비윤리성 아니라 윤리성. 자, 또는 일반적 선의성,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특징이 있다. 또 상대적 강행법규성이죠. 다시 말하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표현하는 것들이죠. 자, 또 기술성이고 단체성, 이게 기본적인 계약법의 특성입니다. 자, 2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련돼 가지고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지문이죠. 자, 보험계약은 우리 보험계약자의 청약 그리고 보험자 승낙으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의 청약입니다. 자, 승낙은 보험자 승낙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번은 맞았고요. 2번 지문입니다. 자, 보험계약자도 청약을 받은 보험자는 보험료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30일 이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해야 된다. 여기 틀렸죠? 일반점들 우리 보험자는 청약하고 보험료 지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 청약하고 일회보험료 또는 보험료 전부를 지급받을 때부터 30일 이내 납부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입니다. 자, 승낙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 맞죠? 또 4번입니다. 자, 보험자가 계약자 청약하고 보험료 상당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 자,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 발생했죠? 자, 승낙 전에 우리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자는 책임을 질 수가 있지요. 자, 그때 조건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맞았죠? 자, 그런 15번에는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이네요. 자, 우리 5회 때 기출 지문이죠. 1번입니다. 자,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우리 계약 청약하고 함께 보험료 전부를 지급받았죠. 다른 약정이 없다면 2주 이내 납부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자, 납부통지 발송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입니다. 자,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일부를 지급받았죠. 자, 상법이 정한 기간, 보통 30일 이내입니다. 납부통지를 해제했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승낙한 걸로, 자, 추정이 아니고 뭐죠? 본다. 의제 규정입니다. 승낙한 걸로 본다. 추정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반대 증명하면 번복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다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의제, 간주 규정이에요. 승낙한 걸로 본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이지요. 자,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받았죠. 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상법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통지 혜택하게 되면 승낙한 걸로
본다. 자, 3번은 맞았네요. 그래서 3번이 옳은 답이 되겠고요. 자, 4번은 자, 청약과 함께 보험료 전부를 받았죠. 언제나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틀렸죠. 언제나는 아니죠. 자, 우리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험자는 책임을 지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승낙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자,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일반적으로들 책임을 지지 않겠죠. 자, 승낙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승낙 전에 보상도 가능하죠. 그래서 언제나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지문이 되겠다. 자, 그래서 16번에는 3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우리 보험 계약에 관련돼 가지고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지문이죠. 자,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자가 자, 계약자부터 청약가 우리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받았죠. 약정이 없다면 30일 이내 납부 통지를 발송하여야 된다. 자, 그래서 1번은 맞았고요. 2번입니다. 자,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뿐만이 아니라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진 때 성립한다. 자, 여러분 보험계약의 성립은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낙성계약이라는 것은 청약하고 승낙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진 때 성립한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되면 성립하는 것이고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질 때 일반적으로 보험자 책임이 개시된다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계약의 성립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승낙이 일치됐을 때 그죠? 그럴 때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자, 2번은 틀렸습니다. 자, 만약 2번처럼 해버리면 우리 보험계약이 요물계약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일치되는 낙성계약이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자가 자,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전부를 지급받았죠. 자, 승낙전입니다. 자, 우리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자,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자, 보험자는 책임을 지겠죠. 자, 그래서 3번도 맞았고요. 자, 납부 통지를 해버리면 승낙한 걸로 본다. 맞았네요. 17번에는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보험계약에 관련돼 가지고 옳지 않은 것을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지문이죠. 우리 보험계약은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일명 소급보험이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계약이 성립하면 우리의 보험계약기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험계약기간에 보험기간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험기간은 보험자 책임이 개시해서 종료되는 기간이지요. 자, 하지만 일정 시기죠. 이렇게 소급해가지고 보험기간을 책정할 수도 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소급보험이라는 것이에요. 약정에 의해서 소급보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1번은 맞았고요. 2번입니다. 자,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 대리인이 안 사유죠. 이는 본인이 안 것하고 동일한 걸로 보죠. 동일한 걸로 한다. 자, 2번도 맞았고요. 자, 3번입니다. 자,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했다는 거죠. 자, 보험료 지급받지 아니한 잔액이겠죠. 자, 그 지급일이 도래한 이후에만 공제할 수 있다. 여기에 틀렸죠. 일반적으로 보험료 지급을 아직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 잔액이 있다면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아직 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공제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도래한 이후에만 공제할 수 있다.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자, 보험자는 자신이 부담할 책임이죠. 다른 보험자하고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자, 고로 18번에는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자, 보험료 지급이 돼야만 보험자 책임이 개시되겠죠. 지급이 없다면 책임 개시를 하지 않는다. 1번은 맞았고요. 2번. 자, 계약이 성립한 이후입니다. 계약자 직접 청구에 의해 가지고 증권을 작성 교부한다. 자, 여러분 2번이 틀린 게 증권 교부는
우리 계약자 직접 청구할 이유가 없어요.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우리 보험자는 지체 없이 증권을 작성해서 교부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계약자 청구에 의해 가지고 작성한다. 이것은 잘못된 지문이 되겠다. 또 3번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우리 계약 성립 시죠. 약관, 교부, 명시, 설명 의무가 있잖아요. 맞고. 또 일반적으로 보험자는 계약 해지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해지권 행사를 안 할 수는 있지만 해지권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하고 권리 불행사는 달라요. 일반적 해지권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해지권 행사를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불행사는 가능하지만 일반적 그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맞아요. 자, 19번에는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상법상 제도로서 우리 계약자 보호에 관한 문제죠. 자, 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자, 보험자 대비라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보험자의 일반적 계약자와 양 당사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 수단이다. 다시 말해 실손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적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자 대위는 우리 물건에 대한 잔존물 대위도 있고요. 또 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도 있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어떤 이득을 취하게 되면 실제 손해 이상을 받아버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험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 대위입니다. 계약자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는 아니죠. 또 일부 보험에서 비례 보상주의, 일반적으로 우리 부보 비율이 있죠. 일부 보험은 우리 보험 금액에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이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계약자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자, 틀렸고요. 자, 3번이 여러분 계약자 보호죠. 자, 상대적 강행 규정하입니다. 자, 이 규정은 다시 말해서 우리 계약자는 약자잖아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약 등에 의해 가지고 계약자에게 더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런 원칙은 계약자 보호 원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4번은 변경된 보험 약관이잖아요. 기존 계약자에게 소급해버리면 계약자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겠죠. 물론 유리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불리한 것을 소급해버리면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계약자만의 보호를 위한 제도는 아니다. 그럼 계약자 보호를 위한 것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